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이제 새 학년이 될 날이 다가오면서 네네. 설렘도 있겠고 또 어떤 큰 부담을 느낀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가 새 학년이 되기 전에 봄방학이라는 게 있죠. 이 봄방학이 좀 학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작하는 마인드 컨트롤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봄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말이 봄방학이지 방학은 아니고 아마 많은 학생들 지금 공부에 열심일 것 같은데요. 네.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1년에 수능 날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준비를 할지 이제 월별로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자소서 작성을 한번 해보고 본인이 네.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남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좀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대학별 특성을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 대학들을 선택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획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학생들이라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확인해서 또 어떻게 어떤 그 정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총체적으로 좀 그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봄방학 잘 보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주민정 선생님, 저희가 앞서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봄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고1이 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설왕설래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입학할 예정인 우리 신입생들에게 초간단,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조금밖에 안 드는 선행학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네. 해요. 뭘까요? 뭘까요? 네, 아마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 교과서를 배부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받아서 바로 책상에다가 얌전히 올려놓지 마시고요. 각 책을 넘겨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차를 보시면 내가 한 학기 또는 1학년 1년 동안 어떤 내용을 어떤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익히고 수업을 들어가도 여러분은 훌륭한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목차를 읽지만 마시고 아예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고1 학생들 목차 외우는 거 하면 되겠네요. 예, 실제로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수업에 들어가면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조민정 선생님 말씀처럼 그 어떤 그 차례, 목차를 잘 외워서 기억해 두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성현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죠. 이 신입생들과는 달리 좀 긴장이 좀 덜할 겁니다. 네. 우리 고2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잘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요. 고2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새 학년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라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학 후부터 공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친구들 버리시고 네. 방학이지만 너무 늦잠 자지 말고 이 짧은 기간에 공부 계획을 또 운동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계획성 있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쩌면 좀 잔인한 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인데 라고 할 수 네. 있지만 정말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거 인식하고 계획도 세우고 좀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산업공학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4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학과 선택, 진로, 우수한 학업 능력입니다. 희망대학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 전공, 성균인재 전형, 한양대 산업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서강대 기계공학 전공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산업공학과 진학을 희망하지만 아직 뚜렷한 장래 희망이 없어 고민인 예비고사 학생입니다. 네, 산업공학과 관련 직업을 희망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도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관심 있는 분야 있습니까? 네, 저는 요즘 들어서 관심이 많아진 학과가 이제 기계설계공학이랑 건축공학 쪽도 많이 관심이 생기긴 했습니다. 네, 아주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공학과 기계설비 그리고 건축까지 오늘 상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상담 진행해 주실게요. 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조미정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어떤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를 할 때 미리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제가 학과 선택, 진로, 그리고 우수한 학업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아직 학과나 진로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오늘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는 자연계 학생인데 학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수시 지원 전략을 잘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요, 65대 35로 평가해봤습니다. 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5대 35로 수시 쪽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이게 60대 40도 아니고 70대 30도 네. 아닌 65대 35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9월, 11월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그 여지를 남겨둔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학생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내신 성적이 우수한 수시 적합형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상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서강대, 한양대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표준 점수상으로는 뭐 35점에서 50점 또는 100분 이상으로는 15점 이상이 향상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남은 기간에 우리 학생의 이 대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에게 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관심 있는 분야 중에서 요즘 또 기계공학하고 건축공학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오히려 생물하고 화학 쪽에 관련된 활동도 좀 많이 한 것 같았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제가 원래 과학을 좀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과학을 좋아했어요. 과학이요, 과학. 그냥 과학. 그냥 과학. 네. 네. 과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무슨 과학이든지 좀 열심히 한 편이라서 제가 네. 재미있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또 그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뭐 그렇죠, 저는 뭐. 그러면 그 스티브 잡스에 관련된 책을 읽고 IT 쪽 분야로도 좀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도 해놨던데. 네, 어때요? 그거는 제가 책을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제 전기를 읽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감명이 깊게 받았고 그때 네. 스티브 잡스가 전자공학 쪽을 나왔는데도 이렇게
그 한 회사의 CEO로서 되게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회사 경영도 획기적으로 잘 해가지고 네. 좀 저는 예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건 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네. 이과가 나눠진 게 아니라 다 통합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하고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는 멀티형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멀티형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든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의 현재 상황으로 학생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리한 전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1순위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확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는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능력을 종합전형 중에서도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가 더 집중된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한 타겟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의 3학년 1학기에 향상이 더 있다면 교과 전형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수능이 점점점 향상되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수시의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의 한 말씀 다 귀담아 들어야 네, 될 것 네. 같은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11월 달에 성적표가 분실이 돼서 사실 기억나는 등급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국어가 2등급, 수학가는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물리원 3등급, 지구과학 1등급. 그래서 평균 2.375등급인데요. 9월달 성적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3에서 2등급으로 향상이 됐고요. 수학은 똑같고 영어는 오히려 2에서 3등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한국사는 7에서 4등급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과학 과목은 화학에서 물리로 옮기면서 6에서 3등급으로 향상했고요. 지구과학도 성적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물론 이제 등급만으로 좀 살펴보긴 했지만 등급만으로도 약간의 이제 상승세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향상해야지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좀 그 네, 부분을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지금 성적대하고는 목표 대학과는 상당히 점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제가 볼 땐 남학생이고 또 뒷심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국어가 9월 달에는 100분이 77에 3등급이었는데 지금 11월에는 2등급으로 향상이 됐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성적대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꾸준히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만 탁 맞춰버리면 사실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목표를 1등급으로 그리고 영어도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과학 과목은 1등급, 화학 1은 2등급 평균 2등급 이내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목표 등급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 학생 아까 수학 목표 등급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이제 등급이 바뀔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 선을 지금 못 넘고 있다라고 네네네.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에 또 이제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 고난이도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기본기는 굉장히 탄탄한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틀린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문제 해결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특히 수학만큼은 오답 노트에 대한 정리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또는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아마 분명히 유사한 문제의 패턴에서 계속 틀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오답 노트는 문제를 뭐 오리거나 정성스럽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틀린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틀렸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느 단원에서 틀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거나 공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본인이 놓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메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올바른 해설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면 해답지를 보거나 또는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발음 풀이법을 우선 얻으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 본인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는지를 보시고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화면을 보시면 그림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우리 학생이 작년 9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3문제 틀렸는데 그 중에 이제 2문제입니다. 네. 여기에는 문제에는 사실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이런 그림이 없는데 문제를 읽고서 이렇게 도식화시킬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면 문장으로 써져 있는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수식으로 형식화만 제대로 시킬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수학에 대한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듣고 있죠? 네. 이해가 갔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수학은 1등급 맞는 거예요?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2학년 때까지 평균 등급 보겠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은 영어인데요. 1.27등급, 그리고 국어와 수학은 1.5등급, 과학은 1.63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과 평균은 1.48등급으로 우수하고요. 성적 추이를 보시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수학은 211 지금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교과 성적에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 먼저 조미정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이 있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와 진로, 독서 활동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성적 향상제도 있었는데 비교과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사실상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인 건 틀림없는데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연계성이 좀 희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정말 안개가 끼어 있는 흐린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수상 경력은 화면 보시면 굉장히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교과 우수상을 이제 다수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 부분에 있어서 모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에 아직 그 기록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면 봉사 부분에 대한 시상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으로는 2학년 2학기 때 학급 부회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골프반, 퍼즐반, 요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동아리인데요. 자율 동아리 중에서 과학 멘토링 동아리를 했더라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활동으로서 열심히 하기는 했으나 이제 중요한 건 구체화를 시켜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두리뭉실하게 지금 적혀져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봉사도 헌혈 2번 한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36시간의 학교에서의 봉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좀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로와 독서 부분은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 충분히 어필이 됐습니다만
이제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에 대한 상세 정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마무리 2학년 학생부를 정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나중에 자소서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품도 좋고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학생, 그래서 멀티형의 학생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과도 자유전공도 좀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딱 비교가 보니까 남학생이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활동들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면 이제 비교가 그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세세하게 정리해 나가고 연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대학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학생이 이제 지망하는 대학들 3군데 보내줬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지망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전공 성균인재전형을 꼽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성균관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에 대한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생이 이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 전공의 성균인재전형으로 가기 위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인데요. 화면 보실게요. 교과 준비도는 별 4개이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 2개. 수능은 최저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성균관대의 특징과 우리 학생이 도전 가능성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선 모집 정원은 257명으로요. 이 시스템 경영공학 전공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는 공학계열이라는 계열 모집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이 257명 선발하는 거니까 나중에 본인이 2학년 진급하실 때 이 전공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재작년에는 13.1, 작년에는 9대 1이었습니다. 심사는 서류 100이고요. 제출하는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고요.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에 대한 평가 부분이 상당히 강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한 성적대를 보시면 공학계열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7등급 이내이면 합격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비교과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니까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수학이 지금 성적이 불안정해서 2등급, 1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1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은 무조건 1등급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 자기소개서 속에 본인이 정말로 희망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처럼 뭘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내가 대학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12명을 선발하고요. 2015학년도에는 이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27.1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서류는 100%고요. 이것은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봤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제출해서 가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똑같이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고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국수, 영, 과탐 중에서 2개 영역이 각각 2등급이어야 된다는 거. 평균이 아닙니다. 각각 2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단 수학하고 과탐 중에서는 1개 이상 2등급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수학은 지금 2등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국어하고 영어가 언제든 3등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수학
과학을 2등급 이내로 맞추는 걸로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위한 수학, 과학에 대한 수능 준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신에 대한 향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소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자율문항 4번째가 바로 전공 선택의 이유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을 적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도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전공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좀 더 정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추천 대학과 전형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희망 대학 외에 이제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우리 학생을 위한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제가 리스트를 좀 뽑아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성균관대학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성균인재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한양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한다고 했지만 학생부 기록상 종합전형보다는 오히려 논술전형 쪽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논술전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내신 성적의 향상이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능 성적의 향상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중앙대 컴퓨터공학부의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까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 중에서 대표적인 추천 대학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중에서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보실게요. 올해부터는 창의 ICT공학대학으로 통합해서 선발합니다. 24명이고요. 학생부 100인데요. 교과 70에 비교과 30입니다. 교과는요, 국수, 영, 과, 이수한 전과목이 반영이 되는데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0.29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교과 성적 1등급 맞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고,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만 반영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요, 4개 영역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4입니다. 서강대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합 4.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거, 그리고 합격 가능한 전년도 입시 결과는 1.47 정도이니까 우리 학생 성적이 딱 그 선상에 지금 놓여 있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국수 영과를 1등급을 좀 맞아주면 성적이 1.3 정도로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네,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가요?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네?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래요. 맞아. 우리 학생이 정말 그 진로에 대한 조금 생각도 조금 더 깊게 해주고 수학도 1등급 맞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